쏟아진 바람에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보기 위해 충북도의회는 변함없이 최선을 다했는데요. 제420회 임시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키워드 일정 첫 번째 키워드는 행간계획 수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철저한 준비로 내실을 다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특별위원회 구성. 인구 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상임위 로고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추경 예산안 심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는데요.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민생 방문. 충북도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는데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며 풍요로운 추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의회운영위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박영규 의회운영위원장이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 부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시도의회 문제 해결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랄게요. 정책복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각계가 소통하며 집단지성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수준 높은 돌봄 환경을 위해 열띤 토론회장을 펼쳤는데요. 먼저 장기요양 정책간담회를 열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찾고 돌봄 노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지속가능한 충북형 돌봄 체계를 고민했습니다. 또한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고요. 그 밖에도 제천시 재외동포 지원센터를 방문해 해외동포 이주 지원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가 조직위원회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는데요. 저도 파이팅 할게요. 명절 전후는 특히 범죄가 우려되는 시기인데요. 행문위가 추석을 앞두고 청주 성안동 일대에서 다양한 치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충북 만들기 함께 노력해요.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및 도시농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었다고 하네요. 현장 곳곳을 직접 살피는 산경위의 활발한 소통 의정이 눈에 띄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피해가 컸던 축산농가와 도시농부 활용농가를 찾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SK키파운드리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해 이야기 나눴고요. 충청북도 기업진흥원과 충북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살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무시설과 소방본부를 방문했는데요. 각종 재난대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최근 이슈가 된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해 철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충북교육청 노조를 시작으로 7개의 교육 관련 노동조합 및 단체와 간담회를 이어왔는데요.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교육정책 발굴과 후반기 교육위 활동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도교육청과 정례 간담회도 실시했는데요.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충북교육 발전의 뜻을 모았습니다. 아니 벌써? 수능이 코앞이라고요? 교육위원회가 수능을 100일 앞둔 수험생들을 응원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2개의 특별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인구 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는 노금식 의원이 위원장에 김종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고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변종호 의원과 김종필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그 밖의 특별위 위원들은 화면으로 소개할게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두 특별위원회의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업 분야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평균보다 더 높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농업 작업 중 각종 사망 사고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농업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 의회가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조례인지 이의영 의원님과 함께 파헤쳐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입니다. 늘 열일하시는 의원님이신데 요즘도 좀 많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신규 조례를 소개해주러 오셨잖아요. 어떤 조례일까요? 충청북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농작업은 육체노동의 비중이 커 근골격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도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농약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도 큽니다.
그리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 농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탄생하게 된 거군요. 그럼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교육이나 홍보,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사업, 전문 인력 양성에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협의체에 관한 내용도 있던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소개해 주세요. 철저한 예방을 위해 농작업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고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조례를 통해서 농작업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면 여러 가지 연쇄적인 효과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은 탄탄히 하면 농촌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농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은 청년 농업인이 농촌 유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끝으로 농업인 여러분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농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자천하 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죠. 국가의 근본인 중요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충북의 모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그럼 응원의 한마디 외치고 마무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안전농업 하세요.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는데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충북도의회가 교직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유상용 의원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유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북 교육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데요. 요즘 의정 활동 근황은 좀 어떠신지요? 후반기 들어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네, 부담도 상당히 크긴 한데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이 좀 행복감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제정된 조례가요. 충청북도 교육청 직무 관련 사건 소송 비용 등 지원 조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조례일까요? 우리 충청북도 행정기구, 교육행정기구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직원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다가 혹시나 민형사상으로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자기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고소 고발을 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에 모든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네, 업무를 하다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든지 원치 않는 소송으로 좀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원 제도가 있으면 약간 심적으로 부담도 덜고 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민형사상에 문제가 생길 만한 일도 좀 안정적으로 직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교육 행정기구나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선생님들까지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민형사상의 문제나 이런 형사적인 문제, 재판에 회부되는 그런 경우에 충분하게 조언도 듣고 또 재판의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은 어떻게 책정됐을까요?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착수금 부분, 네. 그리고 또 아니면 사례금까지도 그리고 사건을 했을 때 어디에서 어드바이스를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초기에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모든 비용을 실제적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거를 목적으로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1,000만 원 지원하고요.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가면 각 심별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우와. 지원하는 거로 해서 이거는 전국 어느 시도에 있는 조례보다도 가장 큰 금액으로 가장 많은 금액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원을 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히 패했을 경우 아, 네. 네, 민사소송은 그럴 때는 전부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전액 상환하는 거로 그렇게 회수하는 거로 했고요. 또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재판에 들어갔는데 지원을 다 해줬는데 유죄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회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단 그 와중에서도 검찰에서 아주 미미한 사건이다 해서 기소유예가 됐을 때만은 그 예외로 두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그리고 이제 제 직무에 대해서 상대방 누군가를 고소고발을 했는데 기소된 사람이 없을 경우 사고 발생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 이 직무가 내 건지 누구 건지 모르는 그 직무의 책임이 따지기에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또한 뭐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직무 수행이 어느 정도 한정이 느껴질 때, 그럴 때는 좀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해서 그렇게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도 집어넣어서. 듣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근데 방금 언급해 주신 이 심의위원회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직원들의 그 소송 비용을 청구를 했을 때 이게 과연 그분의 직무에 연관이 돼 있느냐. 그래서 그 직무 연관성도 거기서 판단을 해줄 거고요.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또 어떤 회수를 해야만이 될 때 회수하는 그런 거를 결정을 해줘.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그게 아이, 가장 그게 가장 없어야죠. 최선이겠지만 예.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 조례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번 외치고 마무리해 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소송 비용 부담 끝! 이제 지원받으세요. 다음은 의장님과 충북도의회 소식입니다. 어떤 소통 공감 활동을 펼쳤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이양섭 의장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는데요.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 확산에 든든한 힘을 보탰습니다. 진천고등학교와 본회인중학교 학생들이 충북도의회에 문을 두드렸는데요. 본의회 체험교실에 참여해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충북도의회의 살아있는 역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충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빛나는 지혜를 모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도의회의 모습도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정책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 재원 활동을 확대합니다. 정책 재원은 의정 활동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가 발간하는 연구 보고서인데요. 매월 발행해 지역의 각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1박 2일간 전체의원 의정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정 역량을 높이고 충북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및 청렴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했는데요.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도의회,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3.1공원 내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을 찾았는데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는데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중요한 훈련인 만큼 실전 같은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멀리서 반가운 손님들이 충북도의회를 찾았죠. 먼저 강원도의회 청사자문단이 도의회를 방문했는데요. 신청사 건립의 선배로서 공사 현장을 안내하고 건립 현황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활동을 위해 충북도의회를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충북을 알리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소통 로고와 SNS 캐릭터가 탄생했습니다. 새 로고는 신청서 외관을 모티브로 도민 중심 의회를 표현했으며 SNS 캐릭터 의봉이는 의회의 앞글자 의와 벌의 한자 봉을 합친 이름으로 도민의 소통 매개로서 일발을 의미하는데요. 내년 신청사 개청과 함께 각종 홍보에 활용돼 도민과 도의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돕고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천중앙시장으로 출동했는데요. 질 좋은 상품에 인심은 덤! 충북도의회와 함께 전통시장으로 장보러 가요! 제12대 후반기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도의회의 지원군이 돼줄 것입니다. 든든하네요. 새로운 시각으로 현안을 바라보고 냉철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시간, 대집행기관 제명과 5분 자유발언 현장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이 만든 것입니다. 과연 어디에서 수집한 것입니까? 교육청이 아이디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 일선학교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이디를 생성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셨어요. 개인정보 보호조차 제대로 못하는 다채운 플랫폼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이는 경기를 통해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며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폭주로 인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에 이제 공공 배달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 철도 교통 인프라 구축에 본 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로 인해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리고자 최근 고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불안 해소 대책 마련과
저경유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변화가 없어 지방소멸 위험 지역의 일부 구역만이라도 청남대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것에 대하여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도민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전하고자 알찬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저 역시 보람찬 시간이었는데요. 충북도의회 원동력은 언제나 그렇듯 도민 여러분입니다.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